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최영욱입니다. 두통과 어지러움을 동반한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해도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단순히 과도한 스트레스나 음식물의 잘못된 섭취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 한의학에서는 소화기에서 발생하는 담이라는 독소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담적 증후군에 대해서 김성욱 한의원, 김성욱 대표 원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식단 자체가 김치, 된장 이렇게 발효식품으로 몸의 소화에 또 잘 되는 음식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소화기 관련 질환들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대체 뭘까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된장이나 청국장, 김치 같은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이나 간암이나 췌장암 또는 대장암 같은 소화기 질환암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보이고 있는데요. 더구나 국내에서는 광주나 전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탄 음식, 그리고 과음이나 과식, 야식과 같은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그리고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리고 환경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일단은 병원을 찾지만 뚜렷한 검사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통증은 있지만 병원에 가면 문제 없다. 어떻게 보세요? 이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검사 같은 경우는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장기 내부의 기질적인 변화, 즉 염증이 있거나 궤양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또 용종이나 암과 같은 형태적 변형을 관찰하는 건데요. 내시경상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장기의 기능적인 이상에서 기질적인 병변으로 가는 중간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고, 이거를 담적병의 담적 증후군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 뭘 가지고 담적이라고 하는 건가요? 담견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이 용어 역시 한의학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한방에서는 질병 원인을 열의 9은 담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담이란 질병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더럽고 탁한 그런 병리적인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비정상적인 노폐물이나 독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담 독소가 장기 조직이나 근육에 쌓이게 되면 단단하게 뭉치게 되면서 기능적인 이상이 오는데 우리는 이거를 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담 독소가 쌓이면 그럼 어떤 질환들이 몸에 나타나게 되나요? 담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변 중에서 1차적으로는 소화기 질환이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또는 과민성 대장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런 불편한 느낌, 그리고 오목가슴이 타는 듯한 불쾌한 통증이 있고요. 또는 명치 쪽이 답답하고, 그리고 숨쉬기도 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흰트름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목부터 가슴 명치까지가 좀 타들어가는 느낌을 많이 호소하신다고 하던데 흰 소리가 난다거나 기침이 잦거나 이런 것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역류성 식도염의 비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자주 쉬거나 마른 기침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른 기침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위산이 역류해서 인후두부나 성대, 기관지 쪽에 자극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가진 환자의 절반 정도가 식도 역류나 속쓰림과 같은 이런 식도염의 전반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증 치료를 하시다가 잘 낫지 않아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담적과 관련된 식도염 치료를 받고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속이 쓰리긴 쓰린데
어떤 양상으로 쓰린지에 따라서 또 병명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일반인들은 그냥 위가 아프다 정도로만 판가름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역류성 식도염의 속 쓰림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식도염이나 위궤양이나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나 또는 요즘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에서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어서 이제 위장 질환을 단순히 이제 증상만 가지고 감별하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하지만 식도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속쓰림은 주로 식후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과식을 하거나 또는 기름진 음식 또는 자극적인 음식을 드셨을 때 심해지게 되는데 이 속쓰림 증상이 이렇게 등에까지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찬물을 한 잔 마시거나 또는 제산제를 복용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가벼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속쓰림이 너무 심한 거죠. 위산이 계속 분비되고 또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경우 이게 왜 그러는 건지 또 치료는 가능한지요? 예,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또는 이제 공복 시 또는 새벽에 주로 속쓰림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속쓰림이 있거나 또는 심한 통증이 있어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약을 드시더라도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요. 우리 위장관 내부에는 공격인자와 방어인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담 독소로 인해서 위장관의 방어력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공격인자로부터 위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속쓰림이나 복통 또는 이제 명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 독소 치료를 통해서 공격인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또 위장의 방어 기능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속쓰림이나 명치 불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공격인자, 이 방어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위장관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공격인자로는 이제 자극적인 식생활,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 또는 이제 스테로이드 또는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흡연이나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인자로는 위를 보호해주는 위 점액 그리고 이제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위 점막의 원활한 혈류 순환 그리고 성장인자 등이 있는데요. 이제 방어인자의 방어력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공격인자로부터 자극이 심하게 들어와서 심한 속쓰림이나 복통이 반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소화기 질환을 앓는 분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원장님. 트림이 자주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방귀를 자주 끼게 된다거나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트림이나 방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이제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증상인데요. 이제 위장관 안에 있는 가스가 외부로 배출 이렇게 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과 검사상 특별한 그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트림과 방귀가 시원하게 한꺼번에 배출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서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위와 장이 가스를 흡수하고 그리고 배출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이제 비정상적인 트림과 방귀도 담적병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척에 쓸어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이 위점막이 손상이 돼서 장 상피 화생이다라는 이 진단을 받았어요. 이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 위축성 위염이 있거나 또 만성 위염이 있어서 그게 10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위 점막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그 상피 세포 조직이 이렇게 장과 비슷한 조직으로 변한다고 해서 장에 상피화되는 위 세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소장과 비슷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 대장과 비슷한 조직으로 닮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장상피 화생이 발견하게 되면 이제 암의 발생할 확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제 담 독소를 치료하고 위 점막의 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제 장상피 화생도 억제할 수도 있고 증상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담독소가 쌓여서 나타날 수 있는 소화계 쪽의 질환, 그 밖에도 또 다양한 양상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담독소는 이제 위장관 질환뿐만 아니고
전신을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장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신체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에 이제 오시기는 소화기 질환으로 오셨는데 한 90% 이상은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위장관에서는 이제 주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장상피 화생, 또 과민성 대장 등을 앓고 있는데 대부분 소화가 안 되거나 더부룩하거나 답답하고 트름도 하고 가스도 많이 차고 복부 팽만감도 있고 그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두면부 쪽에서는 이제 안구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통이나 어지러움, 건망증,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이명과 그리고 이제 비염이 있는 사람은 비염이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부위에서는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감, 그리고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나 어깨, 등, 허리 쪽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수족 냉증이 있거나 또 이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건선이나 여드름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 이제 담적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또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것도 담적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고요? 흉통이 있고 가슴 부위에서 이렇게 그 불편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심장이나 폐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진단상 특이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담 독소가 순환을 하다가 이제 심장이나 폐 쪽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가슴 통증과 두근거림,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호흡이 곤란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밀 검사상 특이한 소견이 없는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도 담적 증후군으로 보고 치료하게 됩니다.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이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통, 어지럼증 이것도 담적 증후군이랑 연관이 있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게 되면 그 뇌혈관 질환이나 또는 뇌종양이 있나 해서 MRI를 찍고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기질적인 병변이 있거나 또는 이제 사고로 인해서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데 대부분은 그 원인이 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 독소와 관련되어 있는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의 경우에는 소화 장애가 있거나 또는 상복부에 불편감이 있을 때 발생하고 그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여쭤본 그 담 독소 그리고 소화기 질환 또 가슴 통증,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화기 질환이 만성화되면서 이렇게 담 독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두면부 쪽이나 뇌 쪽에 혈류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돼서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가슴과 복부 쪽이 답답할 경우에 두통과 어지러움이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 정신과 질환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질적인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은 우리 담적 증후군 치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지러움증과 더불어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하죠. 또 자주 들어본 증상이 이석증 이런 것들은 연관성이 있나요?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이나 또는 메니에르 증후군을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것은 뇌의 기능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어지러움이나 이명, 난청 등의 증상이 갑작스럽고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을 이야기하고요. 이석증이라는 것은 방고리관에 생긴 이동성 결석에 의해서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특정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이제 돌이 제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서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역시 잘 낫지 않고 또 재발이 자주 반복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혹시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담 독소가 두면부 쪽이나 귀 쪽에 영향을 주어서 발생하는 경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계통이 좋지 않으면은 잠을 설친다는 분들도 주변에 꽤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럼 속이 편안해지면은 잠도 잘 자고 또 불면증까지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네, 언뜻 생각해보면 불면증과 같은 이런 수면 장애는 위장병과 크게 관련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담 독소로 인해서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수면의 질에 이제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구성 식도염을 진단받은 환자 가운데서 절반가량은 수면장애를 호소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성 위장병이 있으면서 수면장애가 3주 이상 이어지게 되고 또 수면제를 드셔도 이제 잠을 푹 자지도 못하고 또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해가지고 불편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담적병과 관련된 불면증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혹시나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제 저희 병원에 이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정신과 질환이 잘 낫지 않고 또 이제 고통이 심하신데요.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만성 소화기 질환을 함께 겪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담 독소로 인해서 1차적으로는 위장관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2차적으로는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우울증이나 화병이나 공황장애 질환으로 경우에는 담적 증후군을 일환으로 보고 치료해 나가고 있는데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보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담 독소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병원에 가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환자분들, 직접 본인이 스스로 어떤 질병인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우리 담적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답답한 경우가 많다. 또 명치 끝이 답답하고 위산과 음식이 역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복부 쪽이 팽팽해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또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하다. 또 배가 답답하면서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면서 머리가 아프다. 뒷목과 어깨가 결리는 경우가 많고 여기저기 담겨있는 증상이 있다. 자주 체하고 또 울렁거리고 메스꺼우면서 멀미를 자주 한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장이 아주 민감하다. 또 잦은 트름이나 방귀 증상이 있고 소화장애와 함께 불안, 초조, 우울한 증상이 있다. 또 건망증이 심하고 아랫배가 차고 수족냉증이 있다.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냉대야나 질염, 방광염이 자주 온다. 남성분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 증상이 있으면서 소변이 시원치 않다. 이들 문항 중에서 증상이 5가지 이하이면서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집에서 적절한 음식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이제 증상이 5가지 이상이 있거나 또는 한 가지 증상이 있어도 증상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전문 한의사를 찾아서 상담하고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담적 증후군이라는 게 혹시 면역력과도 연관이 있나요? 네, 우리 소화기에서는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70% 이상이 소화기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소화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담 독소는 혈관이나 림프계를 따라서 전신으로 파급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이상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면역 이상 질환은 이제 리머티즘, 또 배체특병, 그리고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홍반성 루푸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담 독소와 어느 정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담 독소를 치료하고 위장관 기능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이제 이런 증상을 개선시키게 되고
또 면역 기능의 정상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 기능이 고장난 상태에서 면역을 높인다는 그런 어떤 것을 드시더라도 면역력의 정상화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역을 증강시킨다는 약이나 또는 식품을 드시기 전에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 질병에 대한 치료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매가 썩었다고 해서 그 썩은 열매만 따버릴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담적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은 그 치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먼저 이제 한약 치료가 있는데요. 한약은 자연이 준 소중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허약해진 기력을 보강해서 위장의 운동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이제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담적 증후군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두통, 어지러움, 또 불면증 이런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침치료가 있는데요. 침치료는 내 몸 안에서 만들어주는 그 치료제를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침은 혈자리 자극을 통해서 내부 장기의 운동력과 기능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담적 증후군에 있어서 그 다양한 치료 효과를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나요법이 있는데 척추와 관련되어 있는 내부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요. 또 이제 신부원혈요법을 통해서 담 독소를 배설을 원활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위장관이나 자궁, 방광과 같은 장부의 기혈 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약침 또는 입침이나 또 특수치료, 식이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담적 증후군 생활 습관의 개선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상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예. 일단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가장 먼저 치료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마음은 편안하게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식과 야식을 피하고 술, 담배, 커피 등 탄산음료, 또 탄 음식을 멀리 하시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시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서 적절한 이렇게 체중을 관리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먹는 것 또한 약이 되잖아요. 어떤 예. 음식을 먹으면 약이 되고 또 어떤 음식이 몸에 좋지 않은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마가 있는데요. 마는 뮤신과 사포닌 성분이 있고 이제 궤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자양 강장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양배추는 비타민 U와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있어서 위산으로부터 식도와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와 그리고 비타민 U, 셀레늄 성분이 있어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위염이나 궤양, 위암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의해야 될 음식은 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짠 음식, 신 음식, 또 뜨거운 음식, 또 거친 견과류도 소화기 질환 환자에게는 좋지가 않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건강 지킬 수 있는 생활 지침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소화기 질환 환자분들은 이런 무더운 여름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계절인데요. 이제 날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고 익혀서 조리해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날씨가 덥다고 해서 찬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이제 속이 냉해지기가 쉽고 또 탈이 한번 나게 되면 이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철에는 속이 냉해지기가 쉬운데요. 이제 삼계탕과 같은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탈 나는 것도 피할 수 있고 이제 기운을 보충해서 더위를 쉽게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위장관은 그 후천적인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뇌하고 어금가는 그런 중요한 장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장을 아끼고 또 배려하는 소중한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욱 한의원 김성욱 대표원장님과 함께 담적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적증후군은 소화기 질환에서 비롯돼 신체 전반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독소로 유발되는 소화기능의 이상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이 잘 낫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발돼 담적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빨리 병원을 찾아 진료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최영욱이었습니다. 남들 앞에